같은 작용인데 물론 십성으로 들어가면 다르기는 하지만 밖에 볼 때도 많기 때문에 일단은 계절로는 여름으로 일단 할게요. 그럼 천간은 봄, 여름, 가을, 겨울 4개로 딱 끝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얘가 가을, 얘는 겨울. 그럼 천간은 봄, 여름, 가을, 겨울밖에 없어요. 천간에서 환절기 있다 없다? 없다로 합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해석이 쉬워요. 그리고 병화하고 천간에서 병화랑 같은 역할을 하는 거는 무토, 정화랑 같은 역할을 하는 거는 기토. 물론 엄연히 달라요, 그죠? 다른데 천간에 묶음이 5묶음인데 사계절로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얘가 화로 들어가줘야, 여름으로 들어가줘야, 화로 가줘야 우리 해석이 쉬워져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조금의 차이는 또 나중에 할 건데 일단은 가게끔 할게요. 십천간 십성에서는 또 그건 또 그대로 해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묶어서 여름입니다. 여름, 봄, 여름, 가을, 겨울. 자, 그럼 하루 중에서는 얘는 아침. 그럼 얘는요? 낮. 자, 얘는요? 저녁. 얘는요? 밤. 요거를 꼭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럼 사주 풀 때 아주 좀 편해요. 우리가 몇 월에 태어났고 몇 시간에 태어났냐를 봤을 때 요거로 구별을 해버리면 그 사주가 조후가 맞나 안 맞나 볼 때 아주 쉽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 조후 볼 때 굉장히 어려워요. 이렇게 안 해버리면 이렇게 계절로 하고 아침, 낮, 저녁, 밤으로 해놓으면 계산할 때 되게 편해요. 자, 다시 올라올게요. 그래서 환절기는 지지에 있는 글자가 진술충미가 환절기예요. 다시 올라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보니까 어때요? 봄에서 여름, 여기는 이제 그럼 늦여름 하지만 똑같이 여름 할게요. 봄, 여름, 겨울이죠.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면 조금 더 자연스럽겠지만 이것도 순서대로 가는 거라고 보면 돼요. 봄, 여름, 겨울. 또는 뭐 여름, 가을, 겨울도 괜찮고요. 이렇게 되면 일단 천간이 요런 순서로 되면은 조금 더 삶이 조금 더 원활하다. 편안하다. 그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보통 봄이면 씨앗 뿌리고 여름에 열매 맺고 가을에 추수하고 겨울에 저장하고 막 이런 식으로 좀 순서대로 간다는 거죠. 근데 만약 거꾸로 겨울, 뭐 가을, 여름, 봄. 자, 이 경우도 학자들마다 조금 의견은 달라요. 거꾸로죠. 근데 저는 이것도 틀리진 않다고 보는 게 그래도 어느 정도 규칙성이 있잖아요. 오히려 규칙성이 아예 없는 뭐 겨울 갔다가 예를 들어서 뭐 여름 갔다가 뭐 가을 갔다가 뭐 봄 갔다가 하여튼 약간 왔다 갔다 하는 식이죠. 요게 조금 더 굴곡이 있다는 말을 하는데 근데 어차피 천간은 현실하고는 거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천간은 이런 식으로 본다. 그래서 순서대로 가는 것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본다는 말을 이 책에서 써놨어요. 순서대로 가는 게. 천간 지지했을 때는 그러니까 사주가 요렇게는 해놨던데 실제 사주 풀 때는 그닥 그렇게 크게 관계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 책의 설명은 이 말을 지금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지금 요거 쓰신 지금 분은 늦여름, 늦봄 막 했는데 이건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고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 제가 한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해버리면 괜히 구별하는 게 힘드니까. 자, 이제 드디어 12지지를 가겠습니다. 83페이지죠. 자, 이제 12지지. 이제 10천간 했고요. 12지지 해놓으면 이제는 사주 어느 정도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성까지 하다 보면 이제는 정말 좀 더 사주 우리 공부하는 게 더 재밌어질 거예요. 근데 이게 기본이 자꾸 돼야지만 더 재밌어지기 때문에 근데 보통은 10점과 12지지 하면 사람들이 다 막 넘어가. 이거 나 아는데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오래 한 사람일수록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야무지게 하셔야 돼요. 결국 사주 푸는 거는 이 글자를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가 가지는 뜻, 축이 가지는 뜻 하나하나를 다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다 지금 제가 설명을 했어요. 이 안에 거는. 그 다음에 지지의 상생상극 이것도 일단 넘어가도 돼요. 이것도 여러분들 아시는 걸 거예요. 그냥 읽어보시면. 자,
넘어가서 98페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요게 조금 이제 쉽지는 않으신데, 근데 요진 하나예요. 제가 딱 정리해 드릴 테니까 일단 이거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수다 먹고 물이 많으면 나무가 뜬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리고 나무가 많으면 불길이 막힌다. 이거 결국은 오행을 순서대로 나열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오행이 결국은 그러면은 이렇게 보니까 되게 머리 아파 보이는데 이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딱 정리해버리면 생각보다 간단해요. 목, 화, 오, 수. 자, 첫 번째 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물이 많으면 나무가 뜬다. 자, 요 둘은 생에 관계인 거 아시죠 이제, 그죠? 생을 하죠. 생을 하는데 생을 너무 많이 해주는 거죠. 막 계속, 그럼 이 나무가 뿌리가 어때요? 여러분 화분 키워보셨죠? 물 너무 많이 주면 죽잖아요. 뿌리가 뜨고 결국 이 얘기는 얘하고 얘 둘 관계만 볼게요. 얘를 일단 주어로 보면은 누가 많이 생을 해주느냐 하면은 인성이죠. 인성. 그죠? 나를 주는 게 인성이죠. 즉 인성이 너무 과다하면은 일간이 힘들어서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요 말을 한 게 지금 이 5가지예요. 이걸 가지고 목으로 표현했고 화로 표현했고 골고루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한 번은 들어두셔야 돼. 무슨 말인지. 물이 많으면 나무가 뜬다. 이게 수다 목구, 목다 화색. 이 색자는 한자로 막힐 색자예요. 내용을 한번 볼까요? 나무가 많은데 불길이 막힌다? 이거는 나무가 불에 타고 있을 때, 그죠? 하나씩 넣어줘야 잘 타는데 한꺼번에 확 넣었을 때 안 탄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나무와 불은 좋은 관계잖아요. 나무를 줘서 불을 태우니까. 근데 한꺼번에 너무 많이 줘버리면 불이 꺼질 수도 있고 막 연기 나는 거 보셨죠? 그 뜻이에요. 세 번째, 물이 많으면 흙이 부스러진다. 불이 많으면. 이거 화다, 토초라고 하는데 요거는 일상생활에서 어떤 예를 들 수 있을까요? 불이 많은데 흙이 왜 부스러질까요? 혹시 뭐 우리 일상생활에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현상은 어떤가 싶어요. 이게 요거로 좀 현상 일반적인 거는 도자기 굽는 거 있죠. 우리 도자기를 흙으로 빚죠. 그게 가마에 넣고 굽잖아. 불을 너무 많이 떼면 어떻게 돼요? 그치, 금가고 못 쓰게 되죠. 요 형상으로 생각하면 좀 쉽지 않을까 싶어요. 도자기 굽는 거. 불이 많으면 흙이 부스러진다. 이건 하나하나 예시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목화토금수는 기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기운을 설명하기 위한 것들이에요. 요거 이제 혼자서 읽어보시면 되고 결국은 첫 번째 오행 반생이라고 해놨죠. 이게 결국은 쉬운 이거 그냥 제식대로 제가 쉽게 말을 바꾸면은 인성이 과다한 것들의 예시가 5개가 됩니다. 인성 과다 하나 써두세요. 인성 과다예요. 첫 번째 오행 반생 옆에다가 인성이 과다한 경우예요. 즉 내 요 전에 있는 게 계속 이렇게 많으면 얘가 너무 힘들죠. 그 뜻이에요. 보통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얘기하죠. 엄마의 사랑이 지나치면 자식을 망친다 하죠. 그 뜻이에요. 어느 정도의 적당한 사랑을 줘야 되는데 너무 사랑을 주니까 애가 망쳐주는 거지. 그게 바로 모자 멸자라는 뜻이 있어요. 모자 멸자. 너무 그 엄마의 자애가 자녀를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한자로 한번 써볼까요? 이게 자애로울 자자. 모자 하면 이 자식 자자를 쓰면 안 되고요. 자애로울 자자. 모자의 엄마의 자애로움이 멸자. 자식을 이 멸이 뭐죠? 멸망시킨다. 예, 이게 아주 중요한. 이거 꼭 엄마들 아셔야 돼. 모자 멸자예요. 요 형태가 지금 요 형태예요. 인성이 너무 과다해가지고 일간이 너무 힘들어지는 형국. 일간이라고도 볼 수 있고 이 오행 하나하나 그냥 하나하나를 가지고 인성이 너무 과다할 때 요 5가지예요. 첫 번째가.
나누자 몇 자라는 말을 해요. 자, 이제 두 번째 블록으로 가볼게요. 반극이라 해놨는데 첫 번째만 볼게요. 불이 많으면 나무가 탄다. 바다 목군. 아, 이 말은 좀 어렵겠구나. 조금 더 이해 쉬운 걸로 가볼게요. 수다 금침. 요것도 들어보셨을 거고. 아, 목다 수축으로 갈게요. 지금 이해하기 쉽게. 얘가 지금 목하고 수로 첫 번째 그 비유를 했으니까 두 번째 거는 나무가 많으면 물이 마른다. 자, 이거는 엄마가 줄 수 있는 애정과 사랑은 어느 정도 한정이 돼 있는데 자식이 예를 들어서 10명이다 쳐볼까요? 엄마는 한 명인데 자식이 10명이야. 이 엄마가 나만 남겠어요? 안 남죠. 이 뜻이야. 이게 지금 두 번째 블럭의 뜻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뭐다? 인성 과다가 아니고 얘는 뭐다? 식상 과다. 이 최종 얘기 중에서 너무 지금 엄마가 자식한테 너무 지금 10명한테 다 해줘야 되잖아. 요거를 식상 과다한 거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말하는 요지는 조화와 균형이 중요하다는 거지. 주는 게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받는 게 너무 많아도 안 되고 이 뜻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블럭은 인성이 과다할 때 생기는 문제. 두 번째는 식상이 과다할 때. 나는 에너지가 10개밖에 없는데 100개를 줘야 돼. 금방 아주 이게 좋은 비유 같아요. 엄마는 한 명인데 자식이 10명이야. 언제 뒤치다거리 다 해요. 그거. 자, 세 번째 거 볼까요? 역극. 이 말이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요 말은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하는 거로 쉬운 단어로 바꾸세요. 자, 이거는 요걸 볼게요. 원래는 금극목인데 나무가 너무 많으면 쇠가 어떻게 돼요? 쇠가 이지러지죠. 왜? 나무를 계속 잘라도 계속 나무가 있으니까 도끼가 남겠어요? 안 남지?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요거 한번 볼까요? 자, 금하고 목의 관계. 즉 이거는 지금 요 둘의 관계예요. 서로 극하는 관계죠. 원래는 금, 극, 목. 원래 이 극도 있죠. 제일 좋은 게 1대 1일 때가 되게 좋아요. 금 하나에 목 하나. 그게 제대로 된 극이거든. 근데 금이 2개에 목이 1개야. 누가 상처받아요? 목이 상처받죠. 자, 이번에 금이 하나야. 목이 한 3개야. 누가 상처받아요? 금이 맞죠. 이거예요. 극도 적당한 극이 좋다는 거지. 누구 하나가 더 강하거나 약했을 때는 균형이 깨진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사주라는 거는 음양오행이 중요하고 균형과 조화가 중요하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 사주에 어떻다고 말할 수 있잖아, 쉽게. 그래, 그래서 얘가 많아서 어떻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 했을 때 이게 많아버리면, 예를 들어 쉽게 건강을 예를 들어 볼까요? 건강. 쇠는 하나인데 목이 막 3개, 4개 돼. 그러면은 목이 많으니까 건강으로는 뭐죠? 간당 쪽에 그거는 큰데 금은 작으니까 뭐다? 금이 해당되는 게 어디예요? 폐, 대장, 그리고 뼈, 이런 것들이죠. 그럼 이 사람은 이게 약할 수 있다. 또 목이 너무 지나치면 오히려 그게 비대해져서 또 병의 균형이 그죠? 아플 수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는 사주로 풀이할 때 건강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또는 십성으로 해당되는 게 예를 들어서 재가 너무 많아. 우리 재다 신약 들어보셨죠? 재가 너무 많아도 내가 못 가져요. 오히려 내가 수명이 짧아질 수 있고 병이 날 수 있어요. 그런 거를 또 비유한다고도 보실 수 있어요. 그것도 뒤에 가서 할게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걸 배울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사주에서 응용이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것도 극도 적당한 1대1의 극이 참 좋다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요거를 그리고 서로 상생한다, 상극한다 하죠. 이때 우리가 서로 상자를 쓰죠. 근데 요 상자가 우리가 서로 상이라 가지고 그러면 생하면 상생한다 하면은 얘 둘이가 그럼 목도 화를 생해주고 화도 목을 생해줘야 상생이 맞지 않느냐. 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상자가 도울 상자라는 뜻도 있어요. 저는 이게 되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상생하면 뭐다? 생을 돕는다. 생을 도와준다. 또는 그럼 상극,